실제 실적 발표 후에 충분한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는 변치 않는 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가는 시장의 수많은 이슈를 즉각적으로 때로는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높은 변동성을 동반합니다. 주가를 가까이서 바라보면 수많은 파동의 변동성은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멀찍이 놓고 보면 대추세는 결국 이익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 그것을 보고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절대가치 평가와 피어그룹을 비교하는 상대가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즉, 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를 살펴보면 실제 실적 발표와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추이보다 이익의 기대감에 더 큰 주가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시장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이익의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테마주를 매수하고 테마주로 상승의 모멘텀을 누리는 것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재료, 상승의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들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슈들은 미래의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의 기대감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실제 실적 발표 후에 충분한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컨센서스, 즉 전문가 집단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하회하거나 기업의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하회했을 경우, 또는 산업의 정점을 찍고 피크아웃 현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났음에도 주가는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얼마 전 투자 천재인 드러켄밀러가 현재를 보지 말고 18개월에서 24개월 뒤의 미래를 추정하고 분석하라 라고 말했죠. 이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총동원한 상승의 근거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시장이 이상하게 변질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카지노 성향이 늘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포커로 예를 들어볼까요? 실력자들은 손익비를 계산하고 확률적 사고를 합니다. 평균 승률과 손익비를 계산하면 내가 질 때 얼만큼 잃어도 되는지 명확한 로스컷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때는 크게 벌고 작게 잃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박꾼들은 랜덤한 승률에 감각에 의존한 베팅을 하다 보니 조금 벌다가 잃을 때 크게 잃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마치 투자 천재처럼 보이는 트레이더들이 가끔 등장하는데요. 물론 사기꾼도 많지만 퍼포먼스가 훌륭한 트레이더들은 평균 승률과 손익비를 이해하고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둘 다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대장주격으로 불리울 만한 HD 현대일렉트릭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면 이렇게 바텀에서 싸게 사는 훈련을 많이 한 투자자들일 것이고, 찰리먼거처럼 아주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서 장기간 기업의 이익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죠. 스윙 투자자라면 이렇게 풀백을 활용해서 되돌림이나 어닝 모멘텀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트레이더라면 더 짧은 모멘텀과 이런 돌파 구간을 활용한 단기 모멘텀 전략으로 수익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스캘퍼라면 당일 수급이나 높은 거래 대금이 발생할 경우에 호가의 흐름과 속도, 체결 강도에 따라 아주 짧은 모멘텀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감각적으로 트레이딩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해서 나름대로 정립하고 본인만의 전략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단순한 전략과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한국 시장은 모멘텀 시장이라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만 해야 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전략과 규율이 있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미국 시장이 훨씬 더 강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왔고, 한국 시장은 높은 변동성으로 적정한 현금 비중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려왔는데요. 한국 시장이 지난 몇 개월간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너무 볼품없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 계좌를 개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한국 시장에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그 폭이 엄청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금투세까지 폐지가 된다면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월 저점 구간을 중심으로 버텨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시장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천천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글에 수급이 강한 종목을 위클리로 올려드릴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